배우가 완전히 몰입해서 뭔가를 표현을 해냈느냐에 제일 집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감독 이창동 감독이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창동 감독이 그렇게 네네. 영화를 찍는 사람이고 박찬욱은 별로 안 좋아하겠네요. 그렇죠? 안 좋아하는 건 아니고 네. 박찬욱은 취향이 좀 다르죠. 안녕하십니까. 칸찬일의 시네킥의 칸찬일입니다. 오늘은 숫자를 제목으로 내세운 아주 특별한 영화입니다. 물론 숫자만 특별한 건 아닙니다. 그 내용도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류의 영화는 아닙니다. 3670. 자, 그러면 이제 이 제목이 뭘 뜻하는지는 잠시 후에 설명을 듣기로 하고요. 그 영화의 감독인 박준호 감독과 그 영화의 주인공이죠. 주인공 철준 역을 연기한 조유현 배우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3670을 연출한 박준호 감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3670에서 철준 역을 맡은 조유현입니다. 전혀 모르실 거예요. 제가 영화 평론을 30수년을 했고 영화 공부를 한 40몇 년 했고 영화를 50몇 년 봤는데 저도 이 영화를 통해서 처음 만난 배우이고 감독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더 반가울 수도 있고 이 칸찬의 시네킥은 조회수가 계속 오르지는 않고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이렇게 모르는 감독과 배우들을 주로 부르니까 그리고 또 영화가 저예산 독립영화인 경우가 많다 보니까 관심 자체를 못 끌어요. 그런데 저는 이 칸찬의 시네킥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데서 미지의 그 감독과 배우들, 미래의 감독과 배우들에게 어떤 응원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의미가 저한테는 워낙 각별해서 주로 해왔는데 오늘 뭐 그동안 해온 영화들, 지난주에 소개된 사망의 이야기, 더 자연인 등등 다 보람이 있습니다만은 3670은 좀 다른 의미에서 더 보람을 지금 느끼고 있는데 이 두 분을 여러분을 소개할 수 있어서 저도 반갑습니다. 도대체 3670 뭡니까? 어떤 영화인지 직접 그 배우의 입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영화 3670은 종로 3가 6번 출구 7시에 몇 명이 이제 3670의 어떤 뜻이고요. 그래서 이때 몇 명은 0명이란 뜻입니다. 네네네. 없다는 의미의 0명이 아니고 1에서 9까지 네. 그런 의미인데 네. 이게 제 아들, 둘째 아들이 너덜트의 전상엽이잖아요. 네. 거기서 옛날에 무슨 모집을 하는데 0명 때문에 난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 맞아요. 3670에서 그 의미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 영화 또 난리가 나서 곧 10,000명 넘고 20,000명 넘고 30,000명 넘고 난리가 나길 바랍니다. 계속하세요. 네. 네, 그래서 저희 영화는 북한에서 태어난 북한 출신인 이제 철준이가 남한으로 넘어와서 동갑내기 친구인 영준이를 만나서 어떤 그 속에서의 커뮤니티 안에서의 어떤 관계의 엇갈림을 경험하면서 철준이가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서 지금 결정적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는데 네네네. 탈북 모티브는 이제 얘기했는데 또 사실 여기서 커뮤니티의 그 성격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거는 네네네. 어떻게 스포일러입니까? 그냥 아니잖아요. 네, 스포일러 그렇죠? 그래서 탈북이라는 소수자 그런데 거기서 아까 말한 커뮤니티가 이른바 이제 우리가 게이 사회 또 여기서는 이제 게이, 퀴어, 호모가 다 나와요. 네. 진짜 이 영화 너무 마음에 들어. 왜냐면 보통 그러면은 조심하거든? 네. 근데 막 거기서 뭐 게이, 뭐 호모, 막 퀴어 다 나오는데 그 당당함이 오늘 진짜 감동이었어요. 항상 우리나라 영화에서는 그 조심스러워 하거든? 근데 그건 죄도 아니고 그건 정체성의 문제란 말이야. 그래서 같이 모여서 막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게 이 영화의 그 특이점이 그거예요. 여태까지 그 게이 그 사회를 그린 영화들이 좀 있었는데 늘 눈치 보고 조심스러워 했는데 이들 그 사회에서 그들 그 소사이티가 너무 재미나게 해갖고 내가 종로상가 거기를 한번 그 촬영장을 내가 한번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기본적인 어떤 그 차별의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영화가 참
좋았던 게 그거야. 시작할 때 아주 굉장히 야리꾸리하게 이제 그 신음소리 굉장히 자극적이었어. 어? 그런데 더 안 나가. 어? 사실 좀 은근히 기대를 했었어요. 이 영화를 보면서 떠올렸던 영화가 뭐냐면은 네. 제가 칸 찬일이잖아요. 네네네. 칸에서 수백 편을 본 영화 중에 10손가락 안에 뽑는 영화가 2017년에 그 심세연 대상을 받은 120, 120 BPM이라고 있어요. 로벤 깡피오 감독. 이번에 부산영화제 엔조 작년에 사망을 한 우리 그 누구지? 로랑 깡떼의 유작인데 그걸 완성시킨 게 로벤 깡피오예요. 저는 그 로벤 깡피오의 그 영화를 정말 좋아해요. 열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그 영화가 떠오르는 거야. 물론 그 영화는 육체적으로 공격적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또 에이즈. 그렇죠? 근데 이 영화는 에이즈는 아니야. 근데 탈북이라는 그 소수 모티브와 게이라는 이러면서 이게 이중에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도대체 이 감독은 무슨 생각으로 이 영화를 연출한 거고 어떻게 연기를 했을까 해서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영화를 제가 성정체성은 묻지 않겠는데 알아서 하세요. 혹시 뭐 본인이 뭐 커밍아웃을 해도 좋은데 저는 상관없습니다. 어떤 계기로 이 영화를 네. 연출하게 됐는지 그 뇌 속으로 들어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 영화는 네. 제가 이제 제 전작 단편 영화도 탈북자 주인공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은서, 변성기 뭐 이렇게 있죠? 네네네. 사실 제가 다 보고 오고 싶었는데 뭐 연락이 안 돼가지고 그거 볼 길이 없었어. 네네. 원래 좀 그런 성의가 있는 사람인데 다 보고 오고 싶었는데 끝나고 보겠습니다. 제가 매불쇼에서 술 먹고 소개하냐 그러는데 거꾸로 소개하고 술 먹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영화를 찍고 나서 보면 되는 거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탈북자 이야기를 다뤄왔는데 네네네. 제가 그 영화에 등장하는 선생님처럼 네. 탈북자 대상으로 영어 가르치고 자기소개서 이렇게 첨삭해주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어요. 아. 그때 경험을 가지고 그 이제 단편 영화도 만들었는데 사실 그 단편 영화 만들 때 이 3670의 초고가 되는 그 단편 시나리오를 썼었습니다. 그때 이제 구상했던 작품이고 이제 퀴어 커뮤니티도 동시에 다루고 있는데 저도 제 인생의 어떤 여정 중에 탈북 커뮤니티도 그렇고 퀴어 커뮤니티도 그렇고 뭐 제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고 접할 수 있는 그런 요소였어가지고 자연스럽게 이 둘을 합쳐서 탈북자가 한국에 적응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뭐 꼭 그냥 일반적인 사회가 아니라 네. 또 다른 소수 커뮤니티에 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고 사실 또 두 커뮤니티가 되게 비슷해요. 탈북자도 사실 남한 사회에서 이제 차별받지 않으려면은 굳이 탈북자를 밝히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실제 게이 커뮤니티의 게이 분들도 대부분 사회에서 다들 자기 자신을 숨기고 산단 말이죠. 네. 그런 모습이 되게 유사해 보여가지고 어떤 두 커뮤니티의 유사성이 되게 흥미롭게 느껴졌고 그래서 제 삶 안에서 두 소재가 되게 자연스럽게 통합될 수 있었는데 그것을 이렇게 좀 그리고 제가 항상 느꼈던 것이 이 탈북자도 그렇고 게이들도 그렇고 이 미디어에 묘사되는 것이 워낙 항상 좀 천편일률적이고 네, 스테레오타입화 돼 있죠. 그렇죠. 그렇지 영어로 네. 얘기하면 네. 그게 참 좋았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네. 것. 그러면서도 굉장히 흥미로웠던 거는 우리가 이제 영화 역사에서 영화 이론을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러시아 영화들을 하게 되면 소비에트 시절의 영화들 보면은 그 연기에서 띠빠지라는 그러니까 전용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캐스팅을 할 때 그렇게 보여야 돼요. 그걸 우리가 띠빠지라고 그러는데 그게 그 소비에트 영화의 가장 위대한 성취였어요. 근데 내가 이 영화를 보면서 그걸 떠올린 거야. 이 친구는 도대체 뭐지? 찰떡 캐스팅. 진짜 북한 그 지역어 훈련을 받았겠지만 진짜 탈북 착각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거는 연기를 잘한다고 넘어서 그다음에 이 생김새가 지금 굉장히 특별해요. 태국 좀 그런 느낌도 나고 한국보다는 좀 동남아적 느낌도 나서 오히려 저는 진짜 이 친구가 그래서 캐스팅을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네. 그래서 내가 어쩌면은 이 감독이 영화 공부를 뭐 얼마나 했는지 모르지만은 진짜 띠빠지 그 전형성까지도 생각하면서 캐스팅을 한 건가 그래서 영화가 너무 흥미로웠던 거야. 그래서 그냥 연기를 잘한다라는 거를 넘어서 이게 뭐냐면
보이는 것과 내면의 연기가 이렇게 완벽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떻게 그런 연기를 하게 된 거죠? 제가 보니까 연기 경험도 별로 없는데 뭐 타고난 연기자입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타고난 연기자는 제가 생각했을 때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고, 그렇죠? 근데 방금 딱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와 비슷한 점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아, 오케이. 예, 철준이가 이 영화에서 경험하는 그 처음의 낯설음 이런 것들이 지금 조유현이 지금 제가 스스로 낯섦을 그 현장에서의 낯섦을 느끼는 것과 되게 흡사했고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감각을 왜냐하면 실제로 진짜로 처음 보는 장소 뭐 아니면 처음 보는 사람들 그리고 처음 내가 또 말하는 어떤 뭔가들 뭐 그런 것들을 좀 더 잘 살려서 했던 것 같고 근데 그게 좀 잘 맞아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 철준이라는 어떤 인물이 하는 선택들, 말들, 행동들이 실제로 나라면은 어떻게 했을까 했을 때 실제로 철준이가 했던 어떤 선택과 행동, 말과 비슷한 것들이 많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최대한 활용하고 이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참 잘 맞아 떨어져서 또 운이 좋게도 또 그렇게 또 그 뛰어넘는 어떤 뭔가를 또 느껴신 거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사실 연기를 잘한다라는 것은 뭐 당연한 건데 연기 잘 못하면서 배우 할 리는 없으니까 결국에 그 신의 한 수 같은 캐스팅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조유현 같은 배우를 찾은 겁니까? 뭐 옛날부터 뭐 눈도장 찍을 만큼 뭐 한 게 없어 이 친구는 보니까 맞아요. 그쵸? 워낙 뭐 안 어떻게 된 하셔가지고 거예요? 네. 진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 역할이 워낙 이제 소수의 소수 캐릭터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러시아 그 개념처럼 딱 이 인물로 믿어져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기준이었거든요. 이 배우를 찾으려고 이제 뭐 프로필도 많이 받고 미팅도 많이 했는데 이제 마땅히 그렇게 느껴지는 배우가 없었는데 마침 서울 독립영화제 60조 도pe 페스티벌 이제 그 유튜브에 영상들이 있었는데 2021년이죠? 1년 예선 영상에 배우님이 계셨어요. 딱 그 60초짜리 그런 영상을 봤는데 뭔가 좀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인스타그램 통해서 연락드려서 이렇게 만나 뵙고 워낙 딱 잘 맞아가지고 제가 이건 굉장히 사실 위험한 발언인데 네. 앞으로 연기를 뭐 열심히 잘할 거잖아요. 많이 할 거고 이런 연기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영화가 축복이자 굴레가 될 텐데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가 앞으로 굉장히 큰 고민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연기 만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연기를 잘하는 사람은 넘칩니다. 그런데 그 외면과 내면이 이런 식으로 결합된 연기는 정말 찾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그 점에서 경이로웠던 거야. 이 영화가 뭐 경이로운 영화다라고 장편 데뷔작을 들으면 그건 뻥이고 그런데 진짜 이 조윤이라는 이 배우의 연기를 보면서는 정말 내가 너무 놀라가지고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원래 영화 연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표정과 이제 몸짓인데 이 표정을 잡는데 우리 이 박 감독이 또 건축하더만. 내 다른 건 모르겠어. 근데 표정 잡는 거는 거의 정말 최고의 수준을 보였는데 어떻습니까? 그 배우의 표정 연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그냥 연기를 잘해서 그냥 실수로 잡힌 겁니까? 어떤 겁니까? 사실 제가 영화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연기인 것 같아요. 때로는 연기 때문에 뭐 카메라의 움직임, 미장센, 뭐 조명 오류 이런 거를 포기할 정도로 사실 저는 배우의 연기에 거의 80-90% 집중하고 현장에서 모니터 볼 때도 거의 전 연기밖에 안 보거든요. 배우가 완전히 몰입해서 뭔가를 표현을 해냈느냐에 제일 집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감독은 이창동 감독이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창동 감독이 그렇게 영화를 찍는 사람이고 박찬욱은 별로 안 좋아하겠네요. 그렇죠? 안 좋아하는 거 아니고 박찬욱은 좀 다르죠. 네, 박찬욱은 연기도 중시하지만 그 친구는 저 미장센 스타일에 목숨 거는 친구야. 근데 이창동 감독은 연기를 모든 걸 승부 거는 감독이에요. 그래서 이창동 감독 영화를 보면은 다른 감독한테 그 느낄 수 없는 어떤 깊은 감동, 드러나지 않는 그런 감동이 있어서 이 영화 또 보면서 앞으로 좀 그런 점에서 기대가 된다. 제가 사실 굉장히 흥미로웠던 건 그거예요.
아마 한국 영화 중에서 아니 세계 영화 중에서도 이렇게 게이 커뮤니티, 게이 사회를 밝고 명랑하고 유쾌하게 연출한 경우는 흔치 않아요. 결국에 5인의 모티브, 봉준호 영화의 가장 주된 모티브가 5인의 모티브인데, 게이 커뮤니티에서 5인의 모티브를 가지고 또 기가 막히게 막 치정으로 풀어나가고, 그래서 내가 볼 때 이 박준호 감독이 욕심이 많아. 그래서 굉장히 종합적인 영화를 만드는 것 같은데, 그건 자기의 뭐 영화적 야심이죠? 네, 뭔가 네. 지금까지 만들어졌던 퀴어 영화와는 다른 걸 좀 보여주고 싶은 야심도 있었고, 무엇보다 이제 남한 사회의 게이 커뮤니티가 이렇게 완전 조명된 영화가 없는데, 사실 이 남한 사회를 생각해 보면은 이 지금 퀴어 커뮤니티가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전혀 인정이 안 되고 있음에도 그렇지. 불구하고 이 남한 게이 분들이 모여서 엄청난 이 문화를 만들어서 이 향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저는 우리 사회의 문화유산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영화라는 매체에 기록이 안 된다는 것은 이건 너무 말이 안 된다. 제가 그거를 일단 담아보고 싶다. 그리고 그것과 이제 그것을 좀 재미있게 모두가 좀 볼 수 있게, 단순히 뭐 퀴어 커뮤니티 분들뿐만 아니라 헤테로 분들도 다 즐길 수 있게 조금 이렇게 대중적이면서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로 풀어보고 싶다. 그런 야심을 가지고 만든 작품입니다. 사실 여기서 보면은 또 음악적 조예가 또 장난이 아니구나. 음악이 심상치 않아, 음악 연출이. 그래서 굉장히 클래시컬한 음악과 대중적인 음악을 적절히 잘 섞어서 거의 봉준호급으로 쓴 거야. 역시. 아니 내가 볼 때 박준호. 봉준호 음악의 인디펜던트 버전이야. 그리고 마지막에 탁 그 노래를 부르게 하잖아. 진짜 뻔뻔스러운 게 뭐냐면 노래를 되게 못 부르잖아요. 저는 어떤 거를 기대했냐면 갑자기 의외의 반전으로 노래를 못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어디서 다 죽여버리는 노래를 할 줄 알았는데 진짜 못 부르는 거야. 보통 노래하면은 그냥 적당히 하고 끊어야 되는데 끝까지 다 보여줘. 무조건 다. 보통 그럴 때 노래를 잘할 때 보여주는 거예요. 비기너의 어게인처럼. 근데 노래를 그렇게 못 부르는데 끝까지 다 보여줘.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노래를 사실 저도 전철 선생님 말씀처럼 네. 너무 긴 거 아닌가. 심지어 이 노래가 좀 심지어 보통 노래보다 더 깁니다. 4분 30초 이래가지고 이 영화가 2시간인데 4분 30초를 노래 한 곡 부르는 장면으로 써도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는데 사실 이 영화가 이제 이 장면으로 끝나는데 1절하고 끝나버리면 이게 이제 중단돼 버리는 뭔가 느낌이 들어서 그리고 이제 그 안에 기승전결을 좀 넣었어요. 1절은 이제 혈전이 혼자 좀 외롭게 부르는데 2절쯤 돼서는 사람들이 뒤에 있는 사람들이 막 호응을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응원을 보내고 그것에 또 철준이가 울컥하면서 울컥하지만 또 그걸 참으면서 또 불러내고 이런 어떤 좀 기승전결을 넣고 또 이제 철준이가 돌아서서 나가는 장면에서 이제 딱 화면이 꺼지는데 다음에 누군가가 또 이 무대에 올라와서 노래를 부를 거잖아요. 뭔가 이 영화가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영화가 다 끝나야겠다. 그런 어떤 약간 열려있는 느낌으로 끝냈으면 해서 노래를 완곡을 하고 끝냈습니다. 그리고 주제적으로도 그렇게 가야 됐어요. 왜 그러냐면 이 영화는 철준의 성장담이잖아요. 또 네. 탈북 뭐 성소수자 상관없이 실제로는 이제 30대지만은 거기서는 설정상 20대. 네, 네. 그렇죠? 97년으로 나오니까. 네, 네, 그러면은 20대의 그 청춘의 그 성장담으로서 그 성장의 과정을 노래로 보여주는 그걸 이제 기승전결로 표현했는데 그게 참 잘 드러났어요. 그게 그래서 좋았던 거야. 그래서 그게 이 철준의 성장이 그 노래 한편으로 보이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롱테이크로 갔어야 되고 그 도입부도 신음소리로 시작하는 도입부가 굉장히 강렬했는데 끝나는 것도 굉장히 강렬해가지고 근데 참 좋았던 게 아까 말처럼 어떤 경우도 음습하거나 음험하게 연출하지 않는다는 거야. 나 그게 참 좋았어. 이 영화를 연기하면서 앞으로 연기자로서의 어떤 다짐 같은 거를 좀 특별히 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영화를 정말 저는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영화를 보시고 정말 많은 진심 어린 응원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저한테. 근데 저는 좀 한 번씩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영화를 보면 철준이를 엄청 응원하게 되는 마음이 생기는데 저도 그렇고 근데 철준이가 받아야 되는 어떤 응원을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거지 않나?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면서 참 고맙고 미안하고 약간 이런 감정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감사하고 여러 어떤 과정들이 그래서 그리고 또 저도 지금 저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철준이한테 비슷하거든요. 마지막에 철준이가 마지막 노래 부르면서 딱 나아가는 본인만의 어떤 사회, 본인만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게 저도 이 영화를 만나면서 제가 경험하고 있는 지금의 조유현과 되게 흡사해요. 되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배우의 본격적인 배우의 어떤 길에 들어선 어떤 입장이거든요.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좀 잘 열심히 잘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이 3670이라는 영화로 데뷔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 또 그게 정말 저의 큰 자부심으로 연기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화가 우리 조배우의 어떤 미래에 기대를 갖게 한다라는 점에서 본인한테는 굉장히 감사한 축복의 기회면서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그 감내해야 될 그런 고통의 순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물론 이 영화를 계기로 바로 또 이제 막말로 막 몇 억씩 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올 수도 있지만 그건 좀 시간이 좀 걸릴 거고 그 캐스팅 그렇게 좀 이렇게 출연료 많이 받을 때는 술 한잔 사세요. 그리고 혹시 뭐 다음 영화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뭐. 지금 이제 준비를 해야 하는데 저도 이게 첫 작품이었다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까지 많이 사랑을 받을 줄 사실 몰랐어요. 그래서 제 자신에게도 3670이 되게 용기를 냈던 작품이기는 한데 그 용기가 이렇게 또 반응을 받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저도 다음 작품도 더 용기 내볼 수 있겠다. 좀 더 용기를 내봐야겠다. 그런 생각하면서 지금 이제 다음 작품 구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보신 시청자들한테 한 말씀씩 하면서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영화 3670이 극장에서 열심히 지금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지금 관객과의 대화를 많이 가면서 관객분들을 많이 만나 뵙고 있고 또 실제로도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고 좋은 응원도 많이 받고 이 얘기들 많이 나누고 있는데 또 앞으로도 또 많은 분들이 또 3670을 보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오늘 이렇게 또 찬일쌤 맨날 화면으로 뵙다가 이렇게 봐서 너무 기분 좋고 특별한 날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3670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 앞으로 또 극장에서 많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3670은 영화를 보고 나서 곱씹어보면 정말 장점이 빛나는 영화입니다. 사실 제가 질문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탈북 모티브를 다루면요 대한민국 사회의 비판을 넘어서 저주하고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캐릭터들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요 그런 순간들을 단 한 번도 연출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지만은 그만큼 이 영화는 좀 다른 컬러, 다른 취향, 다른 가치의 영화이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뭐 이 자리에서 소개하는 영화들 늘 추천하지만은 3670 여러분 특별히 더 추천하니까 가능하면 극장에서 한 번이라도 더 가서 보기를 바라면서 오늘 3670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